2023년 7월 21일 이정훈입니다. 통일부 해산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을 지냈고 국회의원 지냈고 현재는 전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을 하고 있던가요? 백승주 박사도 통일부의 업무는 통일부 해체다라는 글을 신동아에 썼습니다. 통일부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는 어쨌든 정부기구니까 당장은 어려워서 개성공단 재단을 해산해야 된다, 방만한 경영이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은 돌아가고 있지 않죠. 북한이 핵도발을 했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긴급히 개성공단에 있던 우리 근로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북한은 그 후에 개성공단을 자기네가 다 압류를 했죠.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를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되는 버스는 자기네가 갖고 가서 마음대로 쓰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통일부 측에서는 우리 법원에게다가 북한이 마음대로 우리 재산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거는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지산을 지키는 게 의무입니다. 그 개성공단에 투자된 돈은 대한민국 국민인 저와 여러분들의 세금입니다. 그걸 북한이 저렇게 마음대로 폭파시키고 우리가 개성공단 근무하는 북한 사람들 출퇴근용으로 쓰라고 보냈던 우리 버스를 자기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저쪽 금강산도 마찬가지죠. 그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꼼짝도 안 했어요. 정부로서의 기능을 반기 포기한 겁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죠. 과거에 보게 되면은 자국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자국 재산이 침해당하면은 군대를 보내서 처음에는 외교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처벌해라. 그리고 우리 재산 뺏어간 거 내놔라. 그러다 안 되면은 우리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을 직접 잡아서 처벌하거나 우리 재산권을 받아옵니다. 그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안 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개성공단 가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재단에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정부 국고가 들어가고 있어요. 의미가 없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로 이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는데 이게 지금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료 인건비 주고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한테 이제 따박따박 따져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는 혁명적인 정권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동복 전 국회의원께서 정리를 참 잘하셨던데, 남북 문제는요, 1953년 정전을 하면서 남북이 이제 서로 갈라설 때는 우리는 명백하게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정전을 협상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협정을 앞두고. 북한 주민들한테 보내는 글인가에서 참으로 미안하다. 북한 압제에서 당신들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내가 못했다. 그리고 우리 영토를 수복해야 되는데 못했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네.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승만 박정희 때까지, 전두환 때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죠. 노태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YS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수복할, 저 북한 정권은 우리의 영토를 수호지에 나오는 양산박에 있는 그런 자들처럼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단체예요. 불법 단체. 그러니까 그놈들을 처단해버리고 날려버리고 수복해야 될 영토고 거기 주민들은 우리가 해방시키지 못하는 우리 국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 정권을 반국가 단체로 보는 보안법을 유지해왔던 겁니다. 북한은 어떻게 봤느냐, 우리를 해방 대상으로 봤죠. 지금 요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세력들은요, 이 무산자 계급이 해방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부르주아지를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계속 프롤레타리아가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정당화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인민 해방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는 억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해요. 명분상으로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쪽 나라에서도 무산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 정권을 만들면 두 나라가 통합해서 세계 공산주의자, 그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사회주의자 인터내셔널,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입니다. 그걸 현실화시켰던 게 소비에트 유니온입니다. 러시아가 공산국가가 되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시가 되고 그 후에 12개 나라가 더 돼갖고 15개 나라가 모여서 공산국가가 모여서 세계 국가를 만든 게, 이런 공산국가는 소비에트라고 하는 인민의회를 만들어서 그 중심으로 소비에트 공산주의니까 소비에트 유니온, 그러니까 유니온 오브 소비에트 소셜리스트 리퍼블릭, 그래서 USSR, 그걸 한자로 일본이 소련이라고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공산주의 사상은 세계로 옆 나라로 전파해서 그 나라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그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하나의 나라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소련식으로. 러시아가 소련을 만들어서 14개 나라를 지배하게 했듯이.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바라는 거는 남조선 해방이라고 하는 남조선 내에서 남노당, 아니면 남노당과 유사한 주사파가 공산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도 혁명을 했고 이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공산국가, 그래서 하나가 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쟤네들은 해방 개념입니다. 우리는 수복 개념이고, 우리도 물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자고 하지만은 우리는 수복에 영토를 수복했고, 그게 방점을 둔다면 저들은 공산주의자들이 프롤레타이들이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그걸 이제 해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식으로 통일하자는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오다가 김대중 정권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변화한 게 뭐냐,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박정희 때로 봐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이제 두 개, 수복론과 해방론이 대립해 오니까 이제 까딱하면 붙어버리죠.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강력히 통제해서 전쟁으로 안 갔지, 정전은 금방 깨지는 거거든요, 국제정치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싸우면은 불편하고 하니까 좀 대화를 해보자 해서 박정희 때 7.4 공동성명으로 가는 그런 회담 시도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뜨문뜨문하면서 서로 막 대결을 하는데, 대화하는 대결. 근데 이거를 극도로 대화가 더 중요하다고 방점을 틀어버린 게 김대중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대결을 끝내고 어떻게 해보자라고 해서 2000년에 정상회담을 하죠. 근데 그때 대화를 하게 된 빌미가 뭔가 하면 북한의 핵개발이었습니다.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그랬고, 김대중 씨는 이북에 갔다 해서 더 이상 핵위협은 없다라고 한다, 그 새빨간 거짓말이 돼버렸죠. 북한은 오히려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여유를 더 가져버렸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하면 북한이 바뀔 것이다 그랬는데, 그 햇볕 정책이죠. 완전히 허당을 짚은 거죠. 우리는 쪽쪽 빨려 먹었고, 개성공단 져주고 다 뺏겼잖아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국토통일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수복론에 의해서 국토를 우리 시스템으로 통일하겠다, 수복하겠다, 그게 만들었는데, 그게 김영삼 때부터 변모가 되면서 통일원으로 하면서 그때 그걸 부총리급으로, 이 민족이 우선이다. YS가 참 이 좌파의 숙주입니다. 참 문제예요. 주사파 애들 국회에 들어오게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민족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DJ가 나와서 민족에 의해서 통일해보자 하고 대화 위주로 가고, 대화하기 위해서 북한에 퍼주는 걸로 하게 되고, 이게 극단적으로 많이 갔던 게 문재인입니다. 계속 퍼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만나서 가장 골치 아픈 핵 문제를 우리가 북한하고 해보겠다고 하다가 미국과 북한이 해결하라고 해서 그렇게 거기까지 몰아줬는데, 미국이, 북한은 당연히 속이는 거죠. 시간 끌기였죠. 그리고 미국이 딱 깨버린 거죠.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노태우 YS 정권 때 말이에요. YS 정권 때 북한이 확 멸망하는 게 좋으냐, 동일업 공산국가가 민주혁명에 의해서 무너지듯이, 아니면 저들이 생각을 바꿔서 우리한테 슬금슬금 들어와서 통일되는 게 좋으냐, 경착륙, 연착륙 논쟁이 있을 때, 연착륙이란 건 역사상에서 보기 힘든 거예요. 연착륙으로 했다가 갈라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착륙으로 힘의 우위가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저쪽의 주범들을 날려버리고 쳐버려버리고 통일하면 오히려 잘 갑니다.
그때 제 석사학위 논문이 경착륙이 맞는데 연착륙 허구론에 대한민국이 속아서 뭐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 연착륙론을 아직도 믿고 있는 것들이 김대중부터 시작된 노무현, 문재인, 그 주사파 그 세력들이죠. 네. 그게 그 역할을 대변했던 게 국토통일원에서 통일원이 됐다가 통일부가 되면서 그걸 DJ 이후로부터 통일부가 그 짓을 해왔습니다. 북한 퍼주기 부서. 근데 이거를 윤 대통령이 이 김영호 교수를 딱 임명하면서 안 하겠다 하고 분명히 한 거죠. 이 통일부가요, 북한 주민들이 살려고 왔는데 이북으로 돌려보냈잖아요. 여기에는 국가정보원도 개입돼 있고 우리 군도 있고 해경도 있고 다 나라가 개판이 된 거죠. 자, 지금 누굽니까? 그 김규현 국정원장이 있는 데서 우리가 국가정보원에서 북한하고 대결했던 그 요원들이 북한하고 내통하는 역할을 했죠. 서훈씨가 있으면서. 그래서 북한하고 정상회담 하도록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 영혼이 없어요. 국가정보원에 있는 정보요원들이 야 이건 아니야. 북한은 아니야. 근데 그 사람 공무원 마인드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이야. 지금 이러는 거잖아. 인사파동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드는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국방상 꼭 필요한 건데 그걸 환경영향평가를 문재인 정권 안보실 정의용 씨가 있는 데서 시간 끌고 있을 때 우리 군발이 중에서 누구 하나 대든 사람이 있어요? 문민통제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따라갔지. 통일부에서도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다 알면서도 다 따라갔지. 우리 산자부에 있는 공무원들 원자력 없이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탈핵정책 하라니까 따라갔고 오히려 앞장섰지. 수자원공사 사람들 환경부 야 4대강 자연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다시 신석기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거나 적어도 조선시대 때 돌아가서 인구가 600만 이하로 살아야지. 지금 6천만 가까이 살면서 그런 모든 자연개발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가는 거지. 아니 인구가 1000만이 살 때 우리 살림이 도리게 났어요. 왜? 땔감을 산에서 숲을 떼야 되니까. 지금 살림이 울창한 건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강도 관리해야 되는데 4대강 보를 해체하라고 하는 저런 환경부 다 따라갔잖아. 근데 그러한 자들 국정원, 통일부, 군, 국방부, 서욱 같은 국방부 장관 여러분 옳다고 보십니까? 환경부, 산자부, 뭐 외교부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의해서 0.7%포인트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사이로 대통령만 바뀌었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혁명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혁명적으로 바꿀 수단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을 움직여야 되니까 현장 방문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대통령께서 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손을 내는 거고 지금 국정원장도 거기를 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이 붙은 거고 국방부는 아직 손도 안 댔고 지금 환경부가 문제인데 이번에 물 관리 못하면 내놔라 한마디 했죠. 이제 윤 대통령이 혁명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건곤일척의 싸움이 벌어지고 여기서 실패하거나 또는 어정쩡하게 되면 내년 선거에서 패해서 여전히 이건 끝납니다. 한군 희망이 없는 사이로 갈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반쯤이라도 성공해서 내년 선거에서 이기면 좀 더 확실한 개혁을 추진하겠죠. 내년 선거에서 이겨서 이 노선을 계속 밀어붙였고 국민들이 지지가 있을 때 내년 선거에서 여당 국힘당 의원들이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은요. 다음 선거에서는 윤 대통령이 힘을 못 쓰니까 말 안 들어서 레임덕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좌파들을 없애고 하는 것이 힘을 받으면 대통령 통제가 통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죽고 사는 문제는 좌파 체격과 더불어 그 좌파들이 집권했을 때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갔던 영혼이 없는 공무원, 군발이 정보요원들, 통일부 요원들 쳐내는 겁니다. 물론 다 죽일 수는 없죠. 뭐 몇 급까지, 3급까지라든지 그건 쳐야지. 너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왜 그때 바른 소리 안 했니? 그리고 그 중간 그 밑에 사람들은 경고를 해서 좌천을 시키고 그 밑에 사람들은 똑바로 해야 하고 써먹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요. 우리 해방되고 나서 이 반일 빨갱이들이 얘기할 때 왜 이승만이 친일파를 다시 썼냐 그러는데 국가를 운영하려면 기술자는 필요합니다. 진짜 저 누구 국회의원 할아버지처럼 일본의 귀족 자기 받았던 그런 자들은 날려야 되지만은 말단에 있던 기술자는 써야죠. 근데 그걸 썼다고 지금까지
바닥빨갱이 운운하잖아요. 토착 외구 운운하면서 떠들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개혁을 들어가도 맥급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 그대로 써야죠. 그리고 확실하게 정신교육을 시켜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하나씩 이제 감을 잡아갑니다. 군도 한번 쳐야 되고, 국방부도, 국정원도 제대로 쳐야 되고, 이제 통일부도 김명호 장관이 가서 쳐야 됩니다. 산자부에 숨어있는 탈핵 정책할 때 따라갔던 공무원들 날려야 됩니다. 한수원에 있는 간부들도 마찬가지고. 탈핵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은 제가 먼저 기치를 들었고 3J인 주한규, 정범진, 정영원 교수들 중심으로 교수들이 나왔고 학생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2020년 선거에서 크게 패하니까 친핵으로 정치적으로 돌았지. 참 영혼이 없었죠. 그 다음에 4대강 제가 평화의 댐 가지고 한번 유튜브 만들어서 2020년 홍수 때인가요? 평화의 댐이 대한민국 살렸다고 한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보셨는데 평화의 댐 나쁘다고 한 게 좌파들이고 4대강 보가 우리를 살렸는데 그거 없애자고 한 게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장관 이런 자들 뭐 부산 무슨 대학 교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그대로 갑니까? 물어야죠. 국가 세금을 이렇게 도륙을 낸 세력들을 그래서 혁명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장모증명서 위조한 걸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그래 대통령 장모도 법정 구속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세금과 이걸 마구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어민이 왔을 때 북한으로 돌려보낸 그런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똑같이 법으로 처벌하라 이거예요. 법에 의해서 혁명적으로 처벌하라 이거예요. 지금 저자들이 살기 위해서 부승찬 이런 자들 공군사관학교 나온 자들이 뭐 천공운운하다가 이번에 뭐 풍수 연구하는 백 무슨 교수가 뭐 그거라니까 또 판결에는 또 크게 또 뭐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슷한 유로 나오는데 계속 시비 걸 겁니다. 저걸 치고 나가면요 임종석이도 어쩌고 저쩌고 띄우는데 탁탁탁 치면 저것들 헛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면 승부하십시오. 정면 승부에서 손해보는 거는 출세할 때 좀 손해 좀 보는 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뭐 암살 같은 테러가 들어오겠지만 그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용산으로 옮길 때 101단 경찰에 거기가 청와대 외곽 경비하는데 한 요원이 권총 총알 하나 잊어먹었죠. 아직까지 못 찾았죠. 그래서 그건 조심하시고 그렇게 또 정면으로 맞서서 그런 색들을 부셔가야 됩니다. 링컨처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해체, 해산 검토 지시로부터 해서 이 부역했던 공무원들을 쳐내고 그리고 이젠 북한 수복 딱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에 한번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저는 신이 아니니까 단언을 못하겠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